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이제는 일부러 땀을 내지 않아도 땀이 저절로 흐르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 차이는 있어서 누구는 에어컨, 누구는 선풍기, 그저 부채 안 하면 된다고 하지만 여름은 누구에게나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계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저마다의 인생의 무게와 생활 방식은 다 다르기에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이 자연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공유하며 올여름 잘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동료 친구들의 어머니의 은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춘영안정에서 온 한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모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몇 주 동안은 둘 이렇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셋이 함께 모이니까 방송실이 가득 찬 느낌이 들면서 기분도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좀 바쁘고요. 네. 또 이제 건강 검진을 좀 하러 해서 날짜에 쫓겨서. 네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건강 검진 할 때 뭐 이렇게 부담감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건강 검진 하면 네. 검진 결과가 안 좋을까봐 나올 때까지 이렇게 좀 뭐랄까 조바심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네. 결과는 나오셨어요? 네,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네. 또 생각지도 못한 결과도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는 이제
뇌가 좀 쪼그라들었다고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밀 검사를 좀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뇌경색하고 저기 뭐야 그 파킨슨? 아, 예. 예. 그거는 증상은 없는데 예. 그 뇌에 네. 그 이렇게 볼 때 우측 뇌 가운데 점이 있어요. 예, 예. 까만 점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색깔로 보면 하얀색이고 예. 흑백으로 보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그런 점 같은 게 있는데 뭐 수술은 못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지장이 있으면 선생님이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별다른 얘기 없고 이제 뭐 수술 같은 거는 못 하고 그냥 놔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자율신경 검진을 또 해야 되는데 예. 요새는 병원이 예. 예약이 이렇게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5월 10일 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자율신경 검진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정확하게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요. 아, 예. 신경 많이 쓰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새 저기 누가 치매 얘기하면 그 치매 증상이 있잖아요. 네. 그 내가 거기 끼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고 건망증이 예. 있으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나이가 있고 또 뭐 뇌가 쪼그라들었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좀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제 솔직히 나이가 들면은 모든 세포들이 다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뿐만 아니라 근데 머리에서 좀 그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되려 더 활동적이고 자주 웃으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뇌가 막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때 움직였던 것처럼만 열심히 움직이면 머리가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치매나 아니면 뭐 파킨슨 뭐 몸에 안 좋은 게 이제 뇌가 건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손발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솔직히 구슬 깨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머리에 좋거든요. 바느질 뭐 이런 그리고 거나. 뭐 뜨개질 같은 거 좋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발도 마찬가지로 발도 그러니까 작게는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 잡아가지고 이렇게 종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쉽지 예. 않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네. 온몸 중에서 가장 끝에 머리가 가장 끝에 있는 것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뇌 발달할 때 최고로 많이 어렸을 때 발달할 때가 아기들이 소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손가락 근육이요. 이게 움직일 때 머리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매 예방한다고 뭐 고스톱 치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뭘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머리는 좀 쓰지만 몸을 너무 안 써서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 좀 그러니까 그것도 뭐 너무 나쁘다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걸로 몸을 움직이면서 머리를 많이 쓰고 손가락을 잡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걸 해보시면 좋으세요. 그럼 선생님 집에서 뭐 손가락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요? 네. 저는 이제 사무직이니까 아, 이렇게 쓰는 거를 좀 많이 하죠. 네. 네, 쓰는 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는 이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 예. 할 수 없이 하는 거라 즐거운 마음으로는 아, 예. 지금 마무리 이제 하셔야 되고 솔직히 이거 피아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악기 다루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못 하셨던 거지만 배워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거를 대략 거꾸로 짚어가면서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 노래는 해요. 아, 노래는 이제 교회 가셔가지고. 예, 찬양을. 제가 교회에 가서 네.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저기 성악을 아, 제가 이제 노래를 못 하는데 네. 네. 배우면 재밌어요. 아, 그래 그래서 재밌죠. 성악을 배우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저기 지도해 주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못 하는데 좀 창피하고 좀 이렇게 좀 아쉽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그거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아, 좋은 좀,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좋고 이제 계속 왜 노래를 얘기를 했냐면 폐활량이 좋아져요. 몸에. 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은 폐 문제로 돌아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걸 좀 예방할 수가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기관지 병을 많이 고치지만 내장기를 좀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에바다부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에바다부의 사역에 이제 동참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손가락으로 수어를 하는 거잖아요. 아, 너무 그분들하고. 좋은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수어할 때는 이 손가락이 제대로 안 움직였어요. 네. 근데 지금 왜냐면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눈으로 본 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 그렇게 아주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어. 그래도 아직까지 배우는 단계라. 그런 거 배우면 진짜 좋죠. 네, 그래서 농인들이 좀 답답하죠. 저는 이제 막 배우는 입장이니까 농인들은 저기 뭐야 나는 얘기할 때 답답하면 막 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하여튼 수어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그 제2 국어로 아, 선정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6월 3일이 수어의 날이에요. 맞아. 그래서 네. 애들이 막 그거 예. 하나씩 배워가지고 학교에다 내는 챌린지 같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학교 때. 이제 이번 장애인 주일 날도 네.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나서 뭐 반갑습니다, 뭐 그런 거를 그 전 교인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선물 주고 뭐 그런 행사를 했어요. 네, 괜찮네요. 근데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인들이라고 그래도 예.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신 분들은 이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네. 안 들린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박자에 맞춰서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어려서부터. 예.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우 기적적인 일이라고 막 진짜요. 이렇게. 예. 근데 그분들이 진짜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들리게 그러니까, 된다면 참. 과학이 요즘에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그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또 건강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거고요. 더 건강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는 우리 몸에 점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이 하나씩 생긴다고 해야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게 이제 기억력이 조금씩 없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은 기억을 못하고 조금은 덜 듣고 조금은 덜 이렇게 해야 돼요. 덜 보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10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꼭 한두 가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너는 노화인 것 자연스럽게 같아요. 너는 그만큼만 해라 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거죠. 그것도 명령이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너는 그만 끼어들고 그냥 모르는 나이가 들었으니 모르는 척 하고 이렇게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이제 조금씩 되고 있으니까 노화되는 걸 너무 겁내지 말고 즐기면서 지금 이 상태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날까지. 맞아요. 선생님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좋아질 수 있는 노래도 하시죠. 또 수화도 배우시죠. 아주 일도 하시면서 일도 하시죠. 아주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으시고요. 마음만 편하게 가지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다 이렇게 선곡 들어온 게 어머니 노래거든요. 아, 예. 두 번째 안성우님의 울엄마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 고향 울엄마 고향 괜스레 눈물이
잘 되라고 빌던 우리 엄마 품속 그리워라 해 뜨고 까치가 울면 쌀이문 바라보다가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못난 자식 걱정해 정한수 떠놓고 잘 되라고 빌던 우리 엄마 그 품속 그리워라 네, 우리가 지금 오늘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노래 나가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수다산매경에 이렇게 빠져가지고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머니의 날, 어버이의 날이잖아요. 이제 내일이면요. 네. 그래서 이 어버이의 날이 언제부터 제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아주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제 나이랑 똑같아요. 진짜요? 그러세요? 네. 1950. 제가 1956년생이거든요. 우와. 네. 근데 저는 8월 달에 태어났는데 네.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처음으로 예. 공식적으로 이제 어머니 그때는 어머니 날이에요. 네네네네. 와, 그래서, 대박. 네. 그래서 제 그러셨구나. 나이랑 똑같이 먹었습니다. 네, 진짜. 구수하게 드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참 큰 인연이네요. 5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어버이날로 바뀐 거는 1973년부터래요. 그래서 예, 예. 이제 그것도 네,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좀 깊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렇게 많이 있고 외국은 아직도 어머니 날이 많이 있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69개국이 이 어머니날, 마더스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게 네. 어렸을 때 왜 어머니 날은 있는데 왜 아버지 날은 없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야. 아버지는 네. 집집마다 아버지로서의 그 대우를 제일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맛있는 것도 아버지 거 항상 남겨놓고. 근데 어머니는 자기 입으로는 안 들어가도 자식들 먹이고 남편하고 또 어르신들 계시면 어르신들 공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특별히 어머니 날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그래도 이렇게 뭐 궁금하면 잘 물어봤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렇게 잘 하셔야지. 지금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강하시고 뭐든지 배우시고 그러고 계신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진짜 어머니 날, 뭐 아버지 날도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하면서 부모님의 그 감사함, 고마움을 계속 기리고 살고 있네요. 그럼 어머님 날 선생님들이 그 혹시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아니면은 기억에 남는 뭐 부모님께 드렸던 선물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받았던 선물이라던가 있으신지요? 이제 어렸을 때 네. 이렇게 항상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나 학교에서
저기 만들잖아요. 그쵸. 어버이날, 뭐 어머니날 해가지고 카네이션을 네,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어머니 갖다 주라고 막 학교에서도 그거를 많이 효의 사상, 맞아.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게 나이 먹으면서는 이제 어버이날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카네이션을 이제 사다 드리고 싶은데 카네이션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꽃에 비해서 그렇죠. 그날쯤 되면 네. 아주 비싸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꽃은 뭐 한 1,000원이면 한 송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뭐 거의 뭐 5,000원 이렇게 줘야지 지금 맞아요. 이제 가격대로 쳐서. 그러니까 그때도 어른이었어도 직장에 취직 안 했으면 용돈 타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한 송이씩이라도 형제들이 다 각자 사가지고 와서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는 진짜 네. 꽃을 꼭 사드렸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 꽃을 가슴에 안 달고 다니면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맞아. 엄마가 그 엄마가 기억나세요? 밖에 나갈 때 엄마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밖에 나갈 때 맞아. 가슴에 꽃이 없으면 창피한 그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신 분도 옛날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꽃을 안 다루면 되게 서운하기 때문에 꽃을 꼭 다시고 싶어 하셨던 걸로 제가. 그러니까. 그쵸. 예. 제 기억에는 이제 종이로 만든 그 카네이션을 부모님한테 달아드렸는데 또 어머니가 다 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이 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달고 다 해줬다. 아, 예.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밖에 안 들고 그러니까 다니는데. 예. 요새는 또 뭐 이렇게 꽃바구니? 각양각색. 네. 그러니까 뭐 뿌러지도 있고 카네이션 모양 뿌러지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주가 있으니까 아, 손주가 이제 만들어 오거든요. 네. 근데 카네이션에 안 가깝죠. 아. 그냥 빨간 꽃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어린 손주가 만들어 오는 건데 아, 너무 기특할 것 같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음. 그래도 할머니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예. 저는 저희 애들이 그 어버이날 그 꽃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는데 그걸 달고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전혀 달아본 적이 네. 없는 건. 제 기억으로는 저희 엄마 아빠는 달고 다녔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굳이 그걸 달고 종이로 만든 꽃을 달고 밖을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저는 달고 열심히 다니는 것 달고 같아요. 다녔는데. 그러니까는 어. 이게 이제 세대에 따라 세대 다른 차이가 거예요. 살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절대 안 하고 다니는데 네. 이제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 60대 이상 되신 네. 분들은 그거를 막 애기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준 게 너무 이쁘고 네. 또 감사한 마음에 아. 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음. 근데 그런 마음 우리 전혀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오면 그냥 집에다 놔두고 이렇게 아, 그래요? 모셔놓고, 네네, 모셔놓고. 느낌이 참 달라요. 네, 다른 것 같아요. 해왔구나 고맙구나 이렇게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고마워했던 그 마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자녀를 이렇게 낳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요. 네. 우리 자녀가 이제 그 손주를 낳을 때 생각하는 아,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요새 애들이 네. 자기를 우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보다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녀도 이렇게 여러 명 낳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지금 뭐 출산율이 뭐 1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애정들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나 살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은 근데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물가가 비싸요. 아, 그렇죠. 왜냐면 내가 한 달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벌어도 막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어요. 몇백씩 많이 버는데 100만 원 채 못 버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진짜 점심 때 얘네들이 모든 아침, 점심, 저녁을 막 재료를 사가지고 밥해 먹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금방 썩고 버리게 되니까
반찬은 사다 먹어야 되고 아니면은 모든 음식을 다 사 먹는 게 더 싼 거죠. 그렇죠. 한 끼를 해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00원 이상 든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10,000원짜리 사 먹는 게 싸고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사 먹는 게 난데 2개월 30일 동안 해 먹다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선생님 기본적으로 핸드폰 값이 거의 10만 원 다 되게 나가는 거 그렇죠. 아세요? 아이들이요? 많이 나가요. 새 거를 썼거나 뭐 하면은 2년 동안 내 그걸 해야 되고 핸드폰도 2년 정도 지나면 망가져요. 그쵸. 신기하게. 그래서 또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만 원을 번 것 중에서 뭐 세금 내고 자기 전화 핸드폰 요금 내고 하면은 거의 20만 원이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냥 바로 빠지는 게. 근데 보험 절대 들 정도도 안 되고요. 보험도 못 들고 그다음에 만약에 월세를 산다 그러면 월세가 20만 원, 30만 원 안 하거든요. 그쵸. 40만 원,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하니까 먹고 살기 빠듯해서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부잣집으로 결혼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그런 여건 절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 자체도 쉽지 않고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겨우겨우 이제 맞춰서 결혼을 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했을 때 월급을 받아서 둘이 살기도 힘든 상황이면 자식을 놓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버이날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버이날 없어지죠. 그리고 공해가 너무 심해서 애도 잘 안 생기는 거 혹시 아세요? 그쵸.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고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안 생기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혼해서 안 생겼거든요. 근데 몸 관리를 하고 한 1, 2년 지났나 이렇게 좀 한참 뒤에 애기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몸들이 다 병약해요.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을 먹은 몸들이라서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모두 다. 네, 그런 상태라 지금 출산율이 낮은 거를 왜 그런지 이렇게 우리처럼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야, 너 애 안 낳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왜 너네들은 애를 못 낳고 있는 거니? 뭐가 문제야? 뭐를 바꿔주면 너네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라고 지금 어른 세대가 대려 거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버이날 지금 저희가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출산율까지 갔는데 맞아요. 네, 뭐 이러다가 진짜 어버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애를 안 낳으면. 그럼요. 그렇죠. 지금 어버이가 큰일 없어진 났어요. 거죠. 그러니까는 심각하긴 심각한 거네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노령화가 굉장히 급속히 그렇죠.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 뭐 곧 20% 육박한다는데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셔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을 모실 젊은이들이 없다는 게 걱정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저기 뭐냐 그 세금을 내고 이 사람들을 지지해줄 기반이 있어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의 노령연금도 드릴 수 있고 그렇죠. 세금이 있어야지만 이분들을 또 저기 뭐냐 그 물리적으로도 도와드리잖아요. 다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도 하고 아니면 병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요리도 하고 다 할 텐데 이 젊은이들이 없으니 별로 없으니 노인에 비해서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노인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돼버리는 그럴 것 거죠. 같아요. 네. 아주 걱정이 심한 상태입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뒤로 하고 우리는 토미 키니의 마더 오브 마인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노래 너무 좋은데. 네. Sweet mother,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어머니의 날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되려면은 아이가 있어야 돼서 우리가 아이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되게 굉장히 지금 신기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내용인데요. 그 입양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많다고. 예, 근데 예. 입양이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더 많이 우리는 생겼어요. 코로나 그 시기쯤에서부터. 아, 그래요? 코로나 시기쯤에서 더 많아졌는데 우리나라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10개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해요. 독보적이에요. 지금 3위? 4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아니 출산율 1도 안 되는데 네네네. 어머 웬일이야. 네, 지금 2020년에 그러니까 그것도 더 특이한 게 해마다 더 다른 나라들은 줄어들고 감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어머. 2019년에 254명, 2020년에 266명으로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그러니까는 지금 2020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있었고 지금 2020 예전에는 막 1위 막 중국 이렇게 막 했는데 2020년에 확인한 거에 따르면은 네. 콜롬비아가 1위고요. 아. 예. 그다음에 2위가 우크라이나, 3위가 한국, 어머 4위가 인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딱 중국마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너무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예, 충격이네요. 네, 근데 그 지금 저기 뭐 상위 10개국을 봤을 때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국제 입양이 줄어드는 지금 상황인데, 네. 예,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던 중국도 1,059명에서 250명으로 확 줄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심각해요. 국제 입양할 때 예, 예. 뭔가 이렇게 좀 저는 그러니까 확실치 않으니까 제가 얘기는 못 하겠지만 입양을 보내면 그러니까 많이 나라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세계 시장에다 왜 애들을 갖다 내놓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키워야 되는데 왜 그걸 못 하는 걸까? 정말 그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많이 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입양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양에 대한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나라는 입양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 얘네들은 수도 있죠.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제 보낸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숫자적으로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왜냐면 사실 애를 요새는 난임 부부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불임 부부도 있고 그러면 한 명 정도는 입양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양을 우리나라는 별로 많이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되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했거든요. 자식이 없을 때는 친척집 아이라도 데려다가 호적에 올리고 막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해가지고 네. 저기 자기가 이제 수양 아들로 간다고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는 거는 그 집에 가서 크고 네. 이제 자기 엄마는 이제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 가서 큰 엄마는 큰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어렸을 때도 제가 보면은 이렇게 대놓고 수양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수양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잘 떳떳하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문화적으로 별로 힘들지 않았고 수양딸, 수양아들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그냥 내가 너 수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라는 그런 문화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입양을
꼭 하라는 말은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면 입양해가지고 잘 못 키우고 그래. 파양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하고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에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대하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을 기르라는 거죠. 사실은 보육원도 있고 우리 옛날에 6.25 때 보육원 많았던 거 아시죠? 네, 네. 그렇죠. 왜냐면- 전쟁 고아들 많이 네. 키웠죠. 부모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돌봤잖아요. 그 음.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 먹여가며 키웠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왜?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키웠는데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는 살기가 훨씬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세금도 그쪽으로 좀 더 돌려서 쓸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정말 좀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양 그렇죠. 보내지 말고 이 아이들이 잘만 자라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보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인데. 그럼요. 그리고 뭐 아이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태어나는 애들도 있지만은 또 자라다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런 친구들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도를.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이 돼 있으면은 정말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는 혼자가 됐을 때 아플 때 예. 정말 지지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시험 성적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1, 2등 뭐 2, 3등 하고 싶은 거 아닌데 예. 참 난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남진의 어머님을 다시 듣고 와서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어머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를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 엄마는 떠나 있어도 어머님을 있으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라 어머님 어젯밤 꿈엔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검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님 엄마는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참 어머님의 날에 어머님의 사랑을 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입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혹시 어머니 날 선생님이 뭔가 했던 추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어머님한테 내가 드렸던 선물이나 아이들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글쎄요, 아이들이 이제 나이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꽃바구니를 사들고 오거나 뭐 그랬던 것 같고요. 네, 클수록 그냥 현금이 제일 좋고, 네. 그냥 꽃바구니도 사갖고 오면은 다음엔 사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꽃바구니는 그냥 한 며칠 지나면 꽃이 시드니까 굳이나 꽃바구니는 필요 없고, 나이가 어린 딸내미가 뭐 아직은 선물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선물은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옷도 사드렸던 기억이 가장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부모님 오시고 가서 옷을 사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맛있는 걸 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게요. 내가 속물인지 그냥 가장 편한 거는 내가 받았을 때 그냥 가장 도움 현금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네. 물어보잖아요. 네, 애들이 뭐 갖고 싶은지. 엄마 어버이날에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아이들 그 학교 다닐 때는 걔네들 이제 대략 예. 용돈이 얼마인지 아니까 네네네. 뭐 아이 그냥 알아서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나이들이 다 이제 40 넘고 40 가까이 됐는데 네. 이제 물어보면은 아. 막 이렇게 그 걔네들도 이제 가정을 유지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막 뭐 내가 원하는 거 타달라고 얘기는 못 하고 네. 그냥 알아서 사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네. 이번 우리 이제 그 큰 딸은 외국에 나가 있어요, 가정이. 네네. 그래서 아직 이제 선물 못 받았는데 우리 작은 딸은 어저께 이제 교회에 오면서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네. 편지만 이렇게 딱 써갖고 왔어요. 정말요?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 예. 뭐 어머니 뭐 다시 운동 시작하셨다고요. 저도 운동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사위가 또 이렇게 한 줄 한 줄 써가지고 주니까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생님 갑자기 편지 얘기하니까 좀 편지가 생각나네요. 그 아이들이 학교 때 보면은 학교 선생님이 카네이션을 만들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께가 아니라 거의 엄마한테만 편지를 썼던 내용이 기억이 나고, 네,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편지도 쓰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어버이날 거기서 안 배웠으면은 카네이션도 아니 그리고 편지도 쓸 마음을 못 가졌을 것 같은데, 맞아.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카네이션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편지도 주고 하면 참 학교 잘 보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학교에서 뭐 미션으로 숙제로 막 부모님한테 뭐 서서 노래 부르기, 꽃 따라드리기, 편지 드리기, 뭐 집안에서 효도하기, 뭐 설거지해주기, 청소하기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네. 또 인증을 또 보내라고 또 하니까 사진 찍어서 어머머. 보내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 근데 그 따님의 그 아주 사랑스러운 편지에 아무것도 안 뜬 게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그 경제적인 사정을 아니까 그냥
그 편지 속에는 뭐가 없었지만 네. 그 저녁은 사줬어요. 아,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예. 그리고 어머니 날 혹시 왜 카네이션 드리게 됐는 줄 아세요? 그러게요. 제 잘 생각을 안 모르시죠? 해봤네요. 근데 이게 빨간 카네이션에 대한 플라워 스토리가 이제 있긴 한데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풍습은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됐대요. 네. 근데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소녀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어머니가 생전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달고 한 모임에 참석을 했대요. 네.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꽃이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야기, 그 대답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어머니의 추모하는 이 기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했대요. 아. 그때부터 이 카네이션을 달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죠. 이게 꽃을 다는 거를 옛날 어른들은 자랑스러워하셨나?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꽃을 진짜 많이 이렇게 옷 한쪽 면에 다 꽃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살아계신 어머니께는 빨간 카네이션을 드렸고 네. 돌아가신 어머니께는 흰 카네이션을 드렸다 네, 이렇게 그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카네이션의 꽃말은 혹시 아시나요? 카네이션의 꽃말은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아니에요? 빨간색은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 건강을 빕니다. 그리고 아, 네. 분홍색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열렬히 아. 사랑합니다. 흰색은 나의 애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거의 장미꽃 수준이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게 지금 굉장히 그런 사랑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감사함. 이거는 내가 보기엔 진짜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보다는 네. 그런 느낌이 어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함, 고마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참 카네이션이 그런 말이 있었구나.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우리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 한 5분 정도도 채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어머니날 그를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간단한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좀 재밌게 좀 길게 해주셔도 되니까 그 짧게 기억에 남는 뭐 재밌는 스토리나 이런 거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버이날 이제 네. 텔레비를 본다든가 라디오를 이렇게 켜서 듣고 있으면 그 효에 대한 이야기보다 네. 불효에 대한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엄마는 한 사람이잖아요. 자식이 3명이고 그렇죠, 4명이고 그렇죠. 2명이고 이렇게 네. 되는데 근데 요새는 그 엄마보다 많은 숫자의 자녀들이 네. 어머니 한 분을 제대로 못 모신 데는 요새 그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회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많으면 뭐 그런 거 그렇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도 어머니를 이렇게 저기 뭐야 부모를 돌보지 않고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냥 요양병원에 가 보낸다. 아프시면 거기서 돌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최대 효는 그 시설이 좋고 그 요양 그 수준이 레벨이 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보내는 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돌본다는 생각은 하진 않고 그리고 자녀가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누구나 다 그렇죠.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정말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자녀가 있지만 내가 늙어서 얘네들이 날 돌봐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은 사실 들어요. 다 있죠. 얘네들하고 네.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정말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는 뭔가 대책을 찾아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이상한 데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무섭지 그러니까요. 않으세요? 아니 그래서 우리 네, 딸들이 한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요, 선생님? 엄마 만약에 엄마가 저는 이제 지금 혼자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엄마 이제 혼자 나이 많아서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 엄마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 걱정하지 말고 니네들이 내가 볼 때는 니네들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내.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지금 하는데 치매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근데도 막 어떤 때 막 이렇게 변덕스러우면은 예. 그거를 제가 힘들죠. 잘 못 맞히겠더라고요.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치매라는 걸 만들었는지 예전에는 그렇게 옛날에는 그냥 노망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수명이 짧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수명이 길어서 그런 건가. 수명이 짧으니까 그때는 그 치매 걸리거나 노명 걸리기 전에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노령화되면서 그 노인 질병이 되게 많아졌는데 대책을 찾아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정신이 똑바르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뭔가 잘 해놓고 내가 가도 안전한 데를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네. 더 늙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왜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지 말고 빨리 지금 한 10년 안에 내가 죽기 전에 잘 여기서 살면은 나 진짜 애들보다 더 낫겠다라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진짜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거기서 행복하게 사시다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도 마음 편하게 글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곡으로 이제 조영필의 불효자는 웁니다 듣겠는데요. 선생님 간단하게 오늘 인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많이 뵙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예, 진짜 엄마 아버지는 항상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를 자식 농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잘 되기를 바라면서 키워주신 거 지금 나이 먹어서 생각하면은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늙은 엄마를 모시고는 있는데 아직도 딸이라고 제가 엄마한테 투정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잘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동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을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빈